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반도체 확보 리스크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국책 사업으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설립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를 넘어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IBM과 라피더스 간 협약은 세계 1위 달성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2027년까지 IBM의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상용화해 삼성전자, TSMC와 동등한 공정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에는 유럽 최대 반도체 종합연구소인 IMEC과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말하는 세계 1위 목표는 말처럼 쉽게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피더스는 토요타 자동차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등 일본 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최근에 설립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라피더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나노미터라고 하는 최첨단 제조 프로세서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곳은 삼성과 인텔, TSMC 3곳뿐입니다. 현재 기준 일본은 최첨단 제조 프로세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나노미터 공정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하거나 타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초기술 개발을 목표로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이 될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설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LSTC에는 많은 연구소와 대학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일본은 오랜 세월 최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LSTC 자체로 기술을 확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LSTC는 IBM 등 각국의 연구기관과 제휴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제조장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기초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일본 업체는 2나노미터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유럽 업체로부터 장치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자금 면에서도 형편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나노미터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조 원 정도가 선투자되어야 합니다. 삼성과 인텔, TSMC는 이미 이 수준을 뛰어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피더스는 아직까지 작은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일본 정부도 명확하게 전면 지원한다고는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거액의 선투자가 필요한 동시에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경영 전략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완벽한 전략과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치킨 게임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누구나 이건희 회장의 명언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고 혁신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껴서 그랬을 것입니다. 대만 TSMC 역시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1위 기업입니다. 반도체는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 기업과 제조에 특화된 파운드리 기업으로 나뉘어 각각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TSMC가 설립된 1990년 전후 이러한 국제 분업 체제는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고 메모리 분야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의 반도체는 주로 대형 컴퓨터용 제품이었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IT 혁명으로 인해 PC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PC의 등장으로 컴퓨터 가격은 수십분의 1로 떨어졌고 탑재할 부품에 대해서도 가격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PC의 보급은 경이적이었지만 일본 업체들은 대형 컴퓨터용 메모리에 집착해 결국 거의 모든 점유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본 업체가 이렇게 망한 것은 시장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삼성이나 TSMC와 같은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PC 보급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는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에서는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 기업이 활발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조에 특화된 기업으로 설립된 곳이 TSMC였습니다. TSMC가 설립된 것은 1987년이지만 이 회사는 반도체 제조를 하청으로 수탁하는 작은 신흥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TSMC가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기업이 되리라고는 업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애초 파운드리라는 업태도 제대로 될지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단순 하도급이어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TSMC는 IT 업계가 완벽한 수평 분업으로 체제를 전환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파운드리가 업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단순 하도급 업체에 머물지 않도록 고객이 되는 반도체 설계 기업의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미리 모듈화해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문제 해결형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TSMC를 봐도 알 수 있듯 반도체 업계에서 후발 업체들이 큰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혁신과 상상 이상의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 밀려난 이후 한국보다 10년 이상 기술력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세대가 2나노미터 제조 공정이 주류가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앞서 언급했듯 삼성, TSMC, 인텔 세 곳뿐입니다. 후발주자인 일본이 3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몇 배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물량으로 승부하거나 게임 규칙을 스스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라피더스가 삼성, TSMC, 인텔을 따라잡을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피더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 전략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련의 프로젝트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안정 보장이 목적이라면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보다 가전이나 자동차 등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가 삼성, TSMC, 인텔을 뛰어넘는 세계 1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목표는 말처럼 쉽게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